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부동산 경제 언박싱입니다. 오늘도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압구정 재건축 이야기 오늘 저희가 해볼 텐데. 네네. 압구정동 재건축 이제 그럼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압구정이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예. 한 10년, 한 15년 전에도 한강 르네상스 할 때 그렇죠. 압구정 바람이 굉장히 불었고요. 네. 그 후로 이제 주춤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바람이 불고 있는데 네. 서울시에서 압구정이 이제 1구역에서 6구역까지 구역이 6개가 나눠져 있는데요. 2구역, 3구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방안, 신속기 통합기획 초안을 했는데 일종의 뭐 비전 선포식 같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압구정이 재건축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예. 보통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핵심 이슈가 되거든요. 용적률을 얼마나 해줄 거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짓게 해주느냐, 얼마나 높게 짓게 해주느냐, 층수가 문제가 되는데요. 네. 자, 용적률을 결정하는 게 용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용도 지역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면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용적률이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00%에서 250% 정도 적용이 되는데 압구정 같은 경우는 최고 준주거 지역으로 바뀌어서 최고 500%까지도 올려줄 수 있다. 용적률을. 그렇죠. 2배 정도 올려줄 수도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예. 층수도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데 예. 이전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35층 규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50층까지도 가능한데 압구정은 최고 70층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해주겠다. 모든 게 다 70층은 아니고요. 최고로 70층입니다. 그래서 용적률과 층수를 대폭 올려주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두 가지가 더 추가됐는데 앞에 올림픽대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소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음과 이제 분진이 굉장히 많은데 덮개를 덮어 씌우겠다. 그래서 소음을 차단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저는 조금 파격적인 것 같은데 압구정에서 이제 한강을 건너가면 요즘 핫플레이스죠. 성수가 있거든요. 네. 성수동이 있는데 압구정과 성수를 보행교로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압구정에서 성수로 또는 성수에서 압구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요즘 아파트에서 담배 사러 갈 때도 차 타고 가는데 과연 걸어서 성수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좀 아름다운 서울, 아름다운 압구정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방금 지도에 나오고 있지만 지금 2구역, 3구역은 정말 압구정의 핵심이죠. 핵심적입니다. 여기 맞습니다. 미성하고 신현대, 구현대 이렇게 이어지는 맞습니다. 라인이잖아요. 지하철역도 있고요. 뭐 그렇죠. 현대백화점도 있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제가 생각하면 요 지역만 해도 한 4천 세대 이상 될 맞습니다. 텐데요. 그죠? 네네. 굉장히 큰 재개발입니다. 근데 네네. 재건축은 근데 방금 설명하신 걸 보면 아파트에서 조합원들이 하는 건데 네. 서울시에서 이거를 맞아요. 거둔다는 게 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이게 재건축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민간 사업입니다.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집주인들이 이제 조합원이라고 하는데요. 예.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제 회사를 만든 게 조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이 이제 재건축을 하는 회사가 되는데 우리 공공재개발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재건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은 조합원들끼리 이제 막 다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공이 하겠다. LH나 SH 같은 공공이 조합 역할을 하는 게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이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자 민간 너희들이 조합이 그대로 해. 대신 우리는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빨리 하겠다는 얘기군요. 이제 빨리 하겠다는 건데 이제 절차가 좀 있습니다. 재건축 절차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정비 기본 계획 우리가 공부할 때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이건 서울시에서 합니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게 과연 재건축을 할 만한가 부셔도 되느냐 얼마나 튼튼한가를 보는데 그걸 안전진단이라고 하거든요. 예. 안전진단을 풀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너희들 재건축해도 되겠다. 어디를 재건축하느냐 구역을 정해주죠. 요 구역만 재건축을 해 라는 정비구역을 정해주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추진을 하려면 조합을 만들어야겠죠. 조합을 만드는 전 단계가 추진위를 만들고요.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만들면 이제 일을 해야 되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멸시를 하고 철거하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렇네요. 각 단계별로 서울시의 인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구청이나 서울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일이 굉장히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인허가도 빨리 단축해주고 계획도 빨리 해주고 건축도 설계도 우리가 지원해줘서 빨리 하도록 만들어주겠다. 너희들 너무 오래 걸려.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빨리빨리 해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속도도 빨리 하겠다는 거고 아까 용적률을 최대 50%까지도 올려줄 수 500%. 500%까지 그렇죠. 보통 200에서 250인데 네네, 500%까지 올려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세대 수가 늘어나는 개념인 건가요? 그렇죠. 용적률이 이제 중요한 게 세대 수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용적률이라는 게 땅이 1000제곱미터면 용적률이 200%면 2000제곱미터까지의 면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데 자, 세대 수가 1000세대인데 용적률이 2배가 늘어나면 2000세대 아파트가 되겠죠. 네네. 세대 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결국 돈입니다. 사업성인데 우리가 조합원들이 1000명이 있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1000세대 아파트를 똑같이 짓게 되면 그 돈은 조합원들이 다 내야겠죠. 그렇죠. 건축비 다 내야 되죠. 공사가 네. 많이 들어가는데 2000세대 아파트가 됐다. 그럼 조합원들이 1000세대를 가져가고 남는 1000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 돈으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분양을 최대한 많이 할수록 사업성이 좋아지게 되고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조합원들이 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빨리빨리 잘 진행이 되겠죠. 돈을 많이 내라고 하면 분쟁이 많이 생기고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성이 안 되기 합의가 잘안 때문에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관심이 저건 압구정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압구정동에 살고 싶으면 이제 일반 분양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일반 분양이 얼마 정도 늘어날까요? 이번 계획안을 보면 이제 2구역과 3구역에 이제 설명회를 했는데요. 2구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300%가 적용이 됩니다. 300%가 적용이 돼서 현재 1924세대인데요. 네. 2700세대로 776세대가 늘어나고요. 3구역 같은 경우는 더 큽니다. 4065세대였는데요. 4605세대에서 5810세대로 대단지로 늘어나죠. 1745세대. 어이구. 1700세대 정도의 새로운 아파트가 하나 더 생기는 효과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지금 말하자면 구현대 그 블럭이.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이 네. 압구정 하면 정말 최고다, 뭐 최고의 아파트다, 최고의 지역이다, 맞습니다. 말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지요. 참 궁금했어요. 이게 압구정은 상징성이 굉장히 크고요. 우리가 뭐 저는 그렇게 그걸 뭐 좋아하지는 않는데 풍수지리적으로도 압구정이 굉장히 좋은 땅이다. 예. 조선시대 한명회가 압구정에 뭐 정자를 만들어서 그랬다 그게 그랬죠. 압구정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땅이면 압구정에 정자를 만들었을까. 우리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땅을 한강 강 옆에 있는 땅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금성수 또는 방궁수라고 나누는데 물이 뭐 안 들어오는 이렇게 봉구란 땅을 이제 금성수라고 하는데 압구정이 있는 땅에 해당이 되고요. 방궁수는 이제 물이 좀 들어오는 땅들이죠. 움푹한 쪽. 움푹한 쪽, 뭐 반포 이런 데인데 그러네요. 사실 요즘은 지도상으로 보면 그러네요. 지도상은 그런데 요즘은 의미가 없는 게 88 올림픽 할 때 이제 한강변 정비해가지고 이제 물이 넘칠 일이 없습니다. 반포도 좋고요, 잠실도 좋고요, 다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구정은 한강변에 있는 신도시다. 일기 신도시인데 이제 노후화가 된 게 단점이죠. 그렇죠. 편의시설, 교통, 학군 다 좋은데 오래된 게 단점인데 재건축하게 되면 그 좋은 땅에 새 아파트가 되니까 당연히 최고의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성앵커는 압구정 현대가 언제 지어졌는지 아세요? 압구정 현대요? 예. 80년 초반에 지어졌습니다. 80년 초반. 그러니까 40년 된 거예요. 40년 더 넘었죠. 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니까 뭐 그쪽에 엄청 오래됐죠. 엄청 오래된 지역이 맞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아마 짓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압구정 반포를 또 네. 능가하는 네. 관심지역이 또 있어요. 있죠. 여의도. 맞습니다. 네? 여의도는 한술 더 떠서 최고 70층에다가 용적률이 800%까지 네, 맞습니다. 오른다. 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압구정과 여의도가 이제 핵심 지역이긴 한데요. 압구정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지역이죠. 예. 줄 아파트가 있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예. 여의도는 조금 특색이 다르잖아요. 가보면 고층 빌딩들, 그렇죠. 금융의 메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아파트로 지으면은 사실 답이 안 나오고요. 현재도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현재 법대로 하면 사실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여의도는 1976년에 지었거든요. 더
오래됐네. 한 46년 정도 되네. 이제 50년 다 돼가는데 그동안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 뭔가 서울시가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역시 신속통합기획안이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여의도가 12개 단지가 있는데 12개 단지에 9개 구역이 있는데요. 네. 최고 70층까지 지어주겠다. 200m죠. 70층까지 짓고 뭐 세대 수도 늘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와 이게 9개 특별계획구역이 발표가 되면서 드디어 여의도도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닌가. 사실 여의도 가보면 고층 빌딩이 즐비한데 아파트만 굉장히 노후화가 돼가지고 40년 된 아파트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 좀 보기도 사실 좀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은 이제 탈피할 수 있겠다.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최대 7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면 이거 부작용이라던가 뭐 단점은 없을까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도 35층 규제했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사업성 측면에서는 높게 올려주는 게 좋은데 네. 야, 너희들이 높게 올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한강을 못 보잖아. 이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 특정 사람들만 한강을 보게 될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또 그게 첨예한 논란이긴 한데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계단식이라고 하죠. 한강 쪽에 있는 단지들은 좀 낮게 15층에서 20층 정도로 짓고요. 모든 아파트를 70층으로 짓는 건 아닙니다. 최고 70층 짓는 거니까 이런 높이로 해서 한강변은 낮게 뒤로 가면 높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한강변을 맞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특화된 설계를 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개인적인 질문해도 됩니까? 예. 예, 성하나 집에서는 한강 보이나요? 여의도 주민. 보이나요? 까치발을 들면. 지금 아마 이 뉴스에 굉장히 곤두세우고 관심 있는 듣고 분들이 있을 것 있죠.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할 수 있는 압구정, 네. 여의도 이게 재건축이 되면 네. 문제는 이 가격이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가 오르게 되면 다른 데도 덩달아서 오릅니다. 맞습니다. 풍선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려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사실은 압구정이나 여의도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가장 대표 형님이잖아요. 그렇죠. 압구정, 강남의 압구정, 서쪽에는 여의도인데 이걸 풀어주게 되면 집값이 오르게 되면 풍선 효과가 생겨서 주변 집값들을 자극하게 되고 주변 집값들도 오르기 때문에 감히 이걸 풀어줄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행히 상황이 막 집값 오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좀 용기를 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제가 앞서서 재건축 단계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예. 시간이 각 단계에서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단계가 넘어가려면 아무리 빨리 해도 10년이고요. 10년에서 15년은 생각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또 하다 보면 분쟁이 생기잖아요. 예. 왜 너가 조합장을 하느냐. 이권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 한 번 걸리면 3년에서 5년 가거든요. 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리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지금 금리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경제도 어렵고요. 집값도 막 오르는 대세 상승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혹시 이 뉴스 보고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내가 뉴스 볼 때 아니야. 지금 사러 가야 돼. 이런 마음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리는 얘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서둘러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칠순 될 때도 될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7순이요. 그럼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대표적인 것들을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결국에 돈이 걸리잖아요. 자, 서울시가 그냥 지원만 해주면 참 땡큐인데 절대 그렇진 않죠. 서울시도 공공에 지원을 해주면 공공에 또 어떤 해야 되는데 기부 체납. 내가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줄 테니까 니들은 땅을 좀 내서 도로를 그렇죠. 넓혀준다든지 도로, 공원도 어떤 공원을 해주고, 만든다든지 이런 공원구직. 기부 체납. 예, 그죠. 그럼 조합원 입장에서는 기부 체납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내가 내는 돈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 기부 체납이 문제가 되고요. 또 돈을 얼마나 내느냐. 추가 분담금. 그리고 우리 초과이익 환수. 공공이 회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암초들. 또 임대 아파트 얼마 지어야 되느냐 가지고 서울시와 조합이 또 다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쟁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하나하나의 사안들을 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0년, 15년 걸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조합 결성 자체도 또 문제예요. 조합 결성도 시간 굉장히 오래 많이 걸립니다. 걸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한다 그래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10년 내에 하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빠릅니다. 맞아요. 저는 10년 내에 되면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10년 뒤에 저희. 제일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아파트를 위주로 네. 이제 재테크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실수요자도 있겠지만 압구정 등 현대아파트의 호가를 보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상징성이 있죠. 평당 얼마냐? 압구정 구현대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2, 3구역, 네네. 3구역의 가격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
따라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좌우돼요. 아, 맞습니다. 가격은 현재는 우리가 알잖아요. 네. 예? 9천에서 1억 뭐 그 정도 하죠. 그 정도 왔다 갔다 네.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평당. 네. 이 가격이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10년 뒤에 한다 그러면 좀 의미가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와, 이게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 우리가 정확한 기준은 지금 강남의 반포의 새 아파트들 뭐 30억, 40억씩 하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압구정이 지금 알라딘 램프를 문질러서 갑자기 새 아파트가 된다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어느 아파트보다도 가장 아파트가 될 것이다. 비싸죠. 가장 높은, 네. 가장 비싼 아파트. 가장 비싼. 저는 50억도 넘으리라고 봅니다. 전용 84 기준으로. 지금 상태에서 새 아파트가 된다면. 전용 84 기준으로 하면 33평이니까 그렇죠. 50억이면 1억 한 5천 이상씩 본다는 그 정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이 압구정과 여의도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게요. 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압구정동에 1억 간다고 누가 얘기했을 맞습니다. 때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1억은 뭐 다른 지역들도 다 1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파트 투자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야, 이 가격에서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는 압구정은 또 약간 뭐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좀 이거 좀 약간 상실감 같은 걸 또 가질 수도 있는데 약간 그렇죠. 그들만의 리그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고요. 제가 최근에 압구정에 한번 체크를 하러 갔었는데 매물도 없고요. 압구정은 이번에 가격 조정도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다른 지역들은 뭐 20-3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압구정은 오히려 신고가가 나오고요.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안 팔아도 돼. 급한 사람들이 없고 굉장히 여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특수 지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지역이 압구정 전체 지역이 한 8,000세대 한양 맞습니다. 아파트까지 하면 네네. 8,000세대인데 만약 용적률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500 되면은 아유 이거는 그게 뭐 신도시죠? 네, 신도시죠. 미니 신도시가 되고요. 네, 여기 거의- 관심 있는 분들이 네. 지금에 사시는 분들의 2배 이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압구정에 들어가시고 싶을 겁니다. 인기 지역이니까 앞으로 계속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왜 서울시에서 좀 이렇게 네.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움직임의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명분이 있죠. 우리가 명분이 없으면 아무리 서울시라도 이걸 지원해 줄 수가 없는데 네. 사실은 뭐 그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나올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은 이제 집값이 좀 주춤하지만 또 몇 년이 지나서 혹시라도 또 집값이 오를 때 되면 서울은 역시 또 공급이 부족하다. 또 그 선두주자가 강남이잖아요. 네. 강남에 지금 새 아파트 지을 땅이 하나도 없거든요. 포화 상태죠. 재건축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 수요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이 또 주택시장이 과열이 되면 또 못 풀어주잖아요. 집값을 자극하는데 최근에는 집값이 또 안정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압구정 여의도 이야기해봤는데 10년, 15년 뒤에 커피를 저희가 마실 수 있을지. 자, 오늘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